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너무 올라버린 서울의 집값은 아직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풍선 효과로 급등하고 있다는 수용성과 동탄, 게다가 최근 구리나 광명까지도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풍선 효과가 지역별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아직도 더 오른다는 마음,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한다는 마음으로 특히 젊은 30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렇다고 이들은 청약 가점이 높지도 않아 내 집 마련을 좋은 입지에 분양받기에는 이미 가점이 높은 사람들과 경쟁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 얼마 전 PD수첩에서 젊은 층들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아직도 임대사업자나 보유세 때문에 안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만 심어줬을 뿐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 같이 보였는데요. 과연 방송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풍선 효과가 나오는 지역들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금이라도 당장 영끌에서 사야 하는 상황일까요?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호도를 하니 마음이 조급한 젊은 수요들이 경솔하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까봐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과연 투기를 유도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가장 쌀 때인지 아니면 지금 사면 상투를 잡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7년 종합부동산정책인 파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분명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다주택에 비해 그나마 규제가 덜하다며 똘똘한 한 채 등의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재건축, 신축, 대장주 등의 고가 주택들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세를 막기 위해 이중 가격을 가장 선도하기도 하고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수요들만 잔뜩 들어간 재건축 아파트를 억제하려 2018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및 고가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 강화를 예고한 것뿐만 아니라 대출 총량까지 규제하여 대출이 힘들어졌음에도 저금리라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개소리와 함께 매번 계속되는 바닥론으로 결국 투기시장 끝물에 나오는 현상인 30대 수요들의 매입이 시작되었죠. 작년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까지 했지만 언론에서는 공급 부족이 될 것이라는 투기 전문가들의 뇌피셜만 늘어놓으며 오히려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작년 12월에 고가 및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인 12.16 정책이 시행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량은 날개 없는 추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경기도 외곽 지역이 마용성 못지않은 호가를 불러대고 있고 그럼에도 사는 투기 수요들이 생겨나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세를 끌어올려 지방 아파트들을 고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이 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수원의 경우는 12.16 정책의 풍선 효과와 신분 당선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미 팔달구와 영통구는 11월 중순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풍선 효과나 신분 당선 연장은 더 올리기 위한 명분을 잡은 것일 뿐 그 이전부터 시세 뻥튀기는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즉 작년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 2600여 세대를 비롯해 올해에도 17,700여 세대에 달하는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수원의 시세를 띄우기 위해 건설사와 언론이 의도적으로 호재를 부풀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들어가게 되면 투기 수요들의 폭탄을 대신 떠안아주면서 저들이 큰 돈을 벌고 빠져나가는 동안 남은 실수요들은 평생 집값을 대신 갚으며 빚에 매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대신 손해봐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투기 수요들이 시세를 올려 실수요들이 높은 가격에 사게 만들고 저들이 돈을 벌고 빠진 뒤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지역,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이 시작되는 지역과 지금 시세를 막 올리고 있는 지역들을 보며 이번 정부에서도 나타났던 폭탄 돌리기의 위험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탄 돌리기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지역부터 보시자면 예전에 한 스타 강사가 찍어주며 2017년 말부터 가격이 빠슝하고 급등했었던 광주 봉선동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규제 지역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채 프레임까지 나오니 비규제 지역이자 지방 핵심 도시들의 투기 수요들이 몰리게 되었고, 여기에 스타 강사가 찍어주기까지 하면서 당시 5개월 만에 5억이 오른다고 하는 등 지금의 수용성과 비슷한 급등세는 물론 지속적인 호도까지 하며 투기 수요들이 유도되었죠. 하지만 지금의 봉선동은 어떨까요? 봉선동의 대장주인 포스코 더샵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면 2017년 하반기였던 당시 많은 투기 수요들이 몰려오며 4억 초반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2018년 9월 최고 7억 3,700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후 투기 수요들이 급격히 빠지면서 가격 역시 하락하기 시작하며 지금은 5억 4천만원까지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같은 평형 다른 단지인 한국 아델리움 3차의 경우도 같은 기간 5억 정도의 가격에서 2018년 11월 최대 11억 1천만원까지 올라갔으나 지금은 꾸준히 하락하여 7억 초반가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8억 천으로 한 건의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뿐이고요. 봉선동이 있는 광주 남구의 거래량 역시 200건대 중후반이었으나 피크를 찍던 2018년 8월에는 500건 가까이까지 올라갔고, 이후 투기 수요들이 급격히 빠지면서 작년 2월에는 140건 가량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최근 다시 거래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단지별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영상들에서 말했듯 이는 대세 하락세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빛을 발하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의 현실 부정 단계일 뿐이고요. 이 단계들을 먼저 겪고 현실 부정의 단계까지 끝나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부동산 투기의 메카인 서울이죠. 서울은 9.13 대책 직전까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거래량 역시 활발했지만 대책 직후 가격과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졌었는데요. 당시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경우 최고 20억 5천만원까지 올랐지만 9.13 이후 최저 16억 6천만원까지 하락했었죠. 이후 부동산에서 편법 대출을 받는 법 등을 전파하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함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의 공급 부족 호도까지 겹치며 다시 23억 5천까지 급등했지만 결국 이번 12.16 대책 이후 20억 5천까지 호가를 3억이나 낮춰도 거래 신고는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강남이니까 당시 하락세를 겪고 나서도 호도가 통하며 수요가 금방 회복되었을 뿐 지금 풍선 효과로 오르고 있다는 노도강의 경우는 항상 투기시장 끝물에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상급지의 하락과 동시에 같이 하락하는 지역이었죠. 지금 풍선 효과가 퍼지고 있다는 수용성이나 동탄, 구리 등의 경우는 하락세가 퍼질 때 받쳐줄 투기 수요는 물론이거니와 실수요마저 없어 핵심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풍선 효과는 폭탄 돌리기 중에 더욱 일시적이며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보통 규제가 약하거나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분양이 많은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 투기 수요가, 갭이 적은 지역의 경우는 갭 투기 수요가 들어가는데요. 분양권 투기의 경우 입주 전에 팔리면 그들 입장에선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투기 수요들끼리 거래하다가 결국 실수요가 사지 않아 갭 투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오는 대형 호재가 없다면 담합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은 언젠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세가 상승이 멈추는데 매매가만 올라가게 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들 입장에서야 가격이 올랐다고 신나 있겠지만 막상 팔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점인데요. 실수요의 경우 전세가 있는 집에 당장 돈을 넣고 기다리기가 꺼려지고 투기 수요의 경우 갭이 벌어지면 투기한 금액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면 물론 자금 부담도 높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갭투기의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오르건 말건 다음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갭일 때 빨리 팔아치우고 빠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초보들은 오르니까 계속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팔지를 못하는데요. 정말 영끌에서 들어간 갭투기 수요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역전세난이라도 난다면 자칫 파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를 맞게 되고,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경공매 매물들과 급매물들이 가격을 하락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 상승한다는 수용성 동탄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혹은 그 인근 울산, 창원, 거제 등 모두 실수요와는 관련 없이 투기 수요들이 점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격 매수까지 붙으면서 급격히 가격이 오른 곳들은 결국 실수요들이 손을 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갭이 커지면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상급지보다 더 높은 가격 거품이 붙은 곳들은 더더욱 위험하고요. 수요가 많은 부산의 경우도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거품이 붙었으나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용성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이미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더블 역세권이 될 곳이라는 화서역의 분양권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3억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평형의 판교의 실거래가도 초역세권이 아니면 10에서 11억 원 정도 하고, 광교의 실거래가도 비싸야 12억 초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수용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검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풍선 효과로 오르고 있다는 지역들의 가격이 대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투라고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마음대로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에 굳이 지금 위험을 감당해가며 들어가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의 호재로 오른다는 수원, 판교와 광교 사이의 입지로 저평가되어 오른다는 용인, 그리고 분당구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하며 최근 정비사업 이슈로 오른다고 하고 있는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과연 그 이유 때문에 오르는 것일까요? 지금 상승세는 서울의 규제가 강해지니 건설사들이 가격을 살짝만 띄워주고 언론으로 호도하면 투기 수요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생겨나는 일시적인 풍선 효과일 뿐, 이런 풍선 효과는 결국 상급지의 거래량이 끊기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방 따라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더욱 빠르게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현지 부동산들의 말에 넘어가 내가 샀다가 빠질 때까지는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뉴스에까지 보도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상투라는 뜻이며, 이전 폭락론자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이 가장 비싸게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상투의 밑둥이냐 상투 꼭대기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 지금 들어간다는 건 옆에서 폭탄 돌리기 게임을 지켜보다가 재밌어 보여서 들어갔지만 실상은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는 것이며, 재미는 그들이 다 보고 당신은 벌칙만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수용성, 동탄, 울산, 창원, 거제 등 전국적으로 거품이 끼는 곳에 들어가 투기 수요들이 거품까지 비싼 가격에 파는 동안 당신은 그 거품을 설거지하며 손해만 보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저 폭탄을 마지막에 떠안고 싶지 않다면 지금 들어가서 상투를 잡지 말고 거품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